자, 파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파동의 속력이야.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암기해야 돼.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무조건 누가 결정한다고? 매질이 결정. 그러니까 같은 매질이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애가 같지. 그러니까 매질이 같으면 속력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파동이라는데 그 파동의 속력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매질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파동의 속력은 같은 거야. 파동의 속력이 같으면 매질의 종류가 같은 거야.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파동의 속력은 같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이건 또 배우긴 하겠지만 같은 매질이라도 요건 좀 알고 있으면 돼. 물에 있어서 물의 속력이야. 물. 요건 좀 하자. 요건 요 뒤에서 해야 되니까 요 잠깐만 하자. 같은 매질이라도 물이라면 물은 깊이가 다르면 속력의 깊이에 따라서 속력의 깊이? 물의 깊이에 따라서 속력이 좀 달라. 알겠니? 물은 뭐가 깊이가 얕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 바닥면으로부터 뭘 받아? 마찰의 영향을 좀 받아. 깊이가 깊은 애들은 파동이 전달되니까 이 파동이 전달되는데 이 깊이 바닥면으로부터 마찰의 영향을 적게 받아. 근데 깊이가 얕으면 이 파동이 전달되는 동안에서 매질이 진동하는데 마찰의 영향을 좀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면파라 그러는데 수면파는 물은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질의 종류는 같아도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좀 달라지기는 해. 됐어요? 두 번째 또 뭐 또 있냐면 소리인데 이 또 오늘 저 뒤에 가서 또 할게. 소리도 잘 봐야 돼. 소리도 파동인데 소리는 공기의 입자를 보통 공기 중에서 공기의 입자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지. 다시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지. 됐니? 이 입자의 진동인데 고체라면 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 그렇지, 좁지.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이 어떻게 돼? 잘 전달되는 편이야. 근데 기체라면 매질의 공기 입자의 간격이 멀겠지. 됐니? 그러면 얘네들의 매질의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돼? 소리의 진동이 잘 전달되지 못하겠지. 그래서 소리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고체일 때 소리가 빠르고 액체, 기체 순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온도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전달 속도는 더 빨라. 온도가 높다라는 건 같은 매질이라도 요 매질의 진동이 온도가 높으면 매질의 진동이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같은 기체라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더 빨라.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매질의 종류가 같다 그래도 소리 또는 물결파는 온도 또는 깊이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해. 물론 요 줄 같은 거는 그 줄이 팽팽하느냐 느슨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전달 속도가 좀 다르긴 하고요. 됐죠? 그래서 파동에서 속력이 제일 중요한데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고? 재벌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 매질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파동의 전달 속도는 같은 거야. 매질의 종류가 바뀌면 파동의 전달 속도는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굴절, 우리 굴절 전까지 우리 어디까지 배웠지 전에? 굴절까지 배웠어. 알겠니? 요 굴절까지 배웠어. 그래서 굴절까지 또 할게. 배웠는데 알아. 배운 거 아는데 하는 거야. 그래서 굴절을 우리말로 해봐. 굴절을 우리말로 해봐. 굴절은 한자인데 우리말로 해봐. 굴절을 우리말로 하면 뭐지? 그렇지, 꺾인다야. 굴절은 우리말로 하면 꺾인다야. 꺾인다야. 굴절을 우리말로 하면 꺾인다야. 굴절을 우리말로 하면 뭔다고? 꺾인다야. 왜 꺾여?
그렇지.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을 쉬운 말로 하면 꺾인다인데, 됐니? 꺾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굴절 왜 일어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굴절 왜 일어나? 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굴절 왜 일어나니?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 왜 일어나? 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속도 차이는 왜 발생해? 그렇지. 매질의 종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매질의 종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달라져? 아,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매질의 종류가 달라져.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질 때만 뭐 하는 거야? 굴절되는 거야.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면 굴절 안 일어나겠지. 알겠어요?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면 굴절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자, 봐. 선생님 목소리가 있지? 아,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소리가 너희들한테 가는 과정에서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어. 다 뭐를 지나가? 공기라는 것을 지나가잖아. 됐니? 그러니까 그 소리는 굴절되지 않고 그냥 간 거야. 알겠어요? 매질의 종류가 바뀌어야만이 굴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굴절 시작합니다. 이 굴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지. 요 그림도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전에 한번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 아주 전에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었지. 어떤 그림이지? 요 위에 거. 얘야, 얘.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단면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여줄게. 얘야. 이런 실험 도구가 있는가? 이런 실험 도구가 있는가? 이렇게. 됐니? 이 실험 도구의 이름이 뭐란다고? 수면파 발생기야. 얘가 수면파 발생기라고. 얘가 수면파 발생기인데 여기서 긴 막대기로 이렇게 탕탕탕탕 때린 거야. 그런 긴 막대기로 탕탕탕 때리면 여기다 그려볼게. 단면을 보면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긴 막대기로 단면을 본 거야. 치면 이렇게 파도가 쳐서 앞쪽으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단면을 자른 거야. 저 탕탕탕 때리는 거라고. 그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저걸 단면을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여기에 광원을 두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빛이 있는 거야. 이렇게 빛이. 그럼 여기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겠지. 그럼 빛이 쏟아져 내려오면 얘는 이렇게 해서 볼록렌즈 역할을 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오목렌즈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빛을 모으고 얘는 빛을 퍼뜨리는 거야. 그럼 빛을 모으고 빛을 퍼뜨리면 여기에 이렇게 뭐야? 스크린에 밝은 모양, 어두운 모양이 나오겠지. 그 밝은 거 어두운 모양을 어떻게 했대? 위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탁 찍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밑에 아까 우리가 본 그림, 이 그림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얘가 뭐냐라는 건데 유리판은 뭐냐라는 거야. 이 유리판은 다시 봐봐. 얘를 단면을 보면 이렇게 수면파 발생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유리판을 뒀다라는 건 얘를 유리판을 이렇게 물에 담궈둔 거야. 이렇게. 유리판이 이렇게 담궈져 있는 거야. 이만큼 유리판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럼 유리판이 담겨져 있다는 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깊이 차이가 나는 거야. 깊이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깊고 됐니? 여기는 얕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수면파 발생기를 만들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발생하다가 여기는 깊은 고 여기는 깊은데 여기서부터 미를 어떻게 해야 돼? 얕지. 근데 수면파는 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그랬어? 속도가 다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 면에서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럼 속도 차이가 생기면 뭐가 발생해? 그렇지. 굴절이 발생하잖아. 속도 차이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굴절이 생기는 거야. 굴절. 속도 차이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 굴절이 생기겠지. 그래서 굴절이 나타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걸 아까 앞에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다. 그래서
그게 굴절됐을 때의 결과물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간다.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다시 그리 갈게. 그럼 봐라. 여기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위에서 본 거야, 얘는.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건 얘가 마루골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요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야 돼? 하얀 거 있죠. 이렇게 하얀 거. 요거 하얀 거 있지. 요 하얀 거. 요 하얀 게 뭐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상이 같은 거야. 얘가 만약에 마루야. 그럼 얘도 또 뭐가 돼야 돼? 마루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마루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마루인데 여기도 마루고 얘도 마루야?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보면 얘가 마루고 얘가 마루고 얘가 마루야? 얘가 마루고 얘가 마루고 얘가 마루네. 그러면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 뭐라 그래? 파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 그래서 위상이 같은 지점까지의 거리. 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무늬가 같은 걸 우리 뭐라 그래? 같은 위상 그러는 거야. 그럼 같은 위상까지의 거리를 우리 뭐라 그래? 파장 그러는 거야. 파장.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으면 파장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4cm래. 4cm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래. 그럼 뭐라 하면 되겠어, 저거? 파장. 뭐란다고? 파장 얼마야? 4cm. 그럼 되겠지. 됐어요? 위상이 같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파장. 위상이 같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파장.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까지 가자. 아이고,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조금만 힘내랑. 요거 보는 법만 하면 요 뒤에는 되게 쉽다니까. 됐어? 자, 갑니다. 여기 보는 법. 얘를 보는 법이야, 얘. 됐어? 파동의 굴절에서는 이것만 볼 줄 알면 된다 그랬었지? 자, 간다. 여기서 얘 매질 1, 얘가 매질 2. 그럼 매질 1과 매질 2 사이에 뭐가 생긴 거야, 지금? 그렇지. 뭔가 매질의 종류가 바뀐 거지. 그럼 저기서 뭐가 돼야 돼? 굴절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굴절이 얼마나 일어났니?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굴절률 그러는 거야. 굴절률. 굴절이 얼마나 일어났니? 이걸 굴절률이라 그래. 자, 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굴절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경계면. 이 경계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돼? 경계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매질의 종류가 다른 수직한 면. 됐니? 그래서 여기를 경계면이라 그래. 와우, 아주 중요한 거야. 매질의 경계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 무슨 선? 법선. 법선이 무슨 선이야? 파동의 무슨 선?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이 법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 법선이 뭐의 기준이 되는 선이야? 법선이 어이구 뭐의 기준되는 선이야? 굴절의 기준선. 굴절의 기준선 이게 법선이 되는 거야. 얘가 모든 법선이 굴절의 기준선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법선 어떻게 거? 모든 법선을 제1번이야. 어떻게 거? 경계면과 수직하게 거야지. 이게 매질의 경계면이지 흰색이. 그러면 법선은 이 흰색과 뭐가 돼야 돼? 90도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법선. 법선이 경계면에 90도 되는 거야. 법선이 경계면에 90도 되는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 거야. 법선. 됐어요? 법선 어떻게 거? 법선이 1번이야. 1번. 가장 중요한 선. 법선 어떻게 거? 경계면에 수직한 선. 자, 간다. 그럼 요게 뭐야? 요게 뭐지? 요게 뭐게? 파면. 요게 뭐게? 파면.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인 거.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인 걸 파면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마루면 얘도 마루고 같은 위상들이 쭉 모여 있는 거. 이걸 파면이라 그런다고. 알겠니? 그럼 이게 마루야? 그럼 얘도 마루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 요걸 우리 뭐라 그래? 요걸 파장이라 그러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파면.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인 거지. 파면. 위상이 같은 점들이 모인 거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파동의 진행 방향이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뭐지? 아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뭐라 해서? 파동. 파동이 뭐라 해서? 에너지의 전달. 그럼 에너지의 전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면과 수직하게. 파동은 어떻게 가? 면과 수직하게. 파동은 어떻게 가? 면과 수직하게. 파면과 수직하게. 파면과 수직하게. 알겠니? 됐어? 요게 바로 뭐가 돼야 돼? 파동의 진행. 파동. 파동의 진행. 자, 암기돼 있어야지. 파동의 진행 어떻게 읽어? 파면과 수직하게. 파면이 뭐야? 이 흰색 분필이고. 파면과 수직하게. 여기 뭐 있어야 돼? 파면과 수직하게. 파면과 수직하게. 됐어요? 자, 시작한다. 그러면 요 각의 이름이 뭐예요? 중요하지? 우리 얼마 전에 시험 봐서 알지? 요 각, 표, 이름 뭐야? 그렇지. 파동이 진행 들어온다. 입사돼서 온다. 그래서 얘를 입사각이라 그래. 그래서 입사각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지? I라고 쓰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얘가 들어오면 여기에 파면이 이렇게 있겠네. 여기에 파면이 이렇게 있겠네. 다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오는 파면이 되겠지. 매질 2의 파면과 수직하게 걷어. 매질 2의 파면과 수직하게 걷지. 요걸 우리 무슨 각이라 그래? 이걸 굴절각이라 그래. 이걸 굴절각. 이 굴절각의 값은 얼마라 그래? 우리가 R이라 그래. 굴절각 R. 됐니? 입사각과 얼마? I. 굴절각 얼마? 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걸 알아야 요 뒤에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오늘 뭔 말 하려고 그랬어, 이미? 굴절률. 알겠니? 굴절률. 한국말로 해. 굴절률 뭐야? 꺾이는 정도. 됐니? 꺾이는 정도야. 그래서 그 굴절률, 꺾이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꺾이는 거야? 속도 차이만큼. 어느 정도로 꺾이는 거야? 얼마만큼 꺾인다고? 속도 차이만큼. 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많이 꺾이는 거야. 속도 차이가 적게 나면 덜 꺾이는 거야. 적게 꺾이는 거야. 속도 차이가 안 나면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면 왜 안 꺾이는 거야? 속도 차이가 안 나니까. 속도 차이가 안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속도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갑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우리가 약자 요 밑에 있어. 굴절률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러는 거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을 때의 굴절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굴절률은 속도 차이만큼. 그래서 누구의 속도에 대해서 됐니? 매질 2. 됐니? 그러니까 이전의 속도, 이후의 속도. 그러니까 이후의 속도에 대한 이전의 속도 비가 돼야 돼. 그래서 뭐에 대한 V2에 대한 V1의 속도 비가 굴절률이 되는 거야. 1에 대한 2의 속도, 1에 대한 2의 속도 비. 1에서 2로 갔을 때의 속도 비. 2분의 항상 밑에 게 분모야. 쉽게 하면 밑에 게 분모야. 분모분의 분자, 속도 비만큼. 매질2의 속도분의 매질1의 속도.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지. 얼마만큼 꺾인다고? 속도 차이만큼, 속도 비만큼. 근데 아까 우리 속도 어떻게 구했어? 속도 어떻게 구했지?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얼마야? 파장 2. 진동수 곱하기 얼마야? 파장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 안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얘가 뭐가 돼야 되지?
진동수집. 잘 봐. 통과 매질의 종류가 바뀌면 뭐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봐라. 한 번 발생한 파동은 속도는 변할 수 있지만 진동수는 변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진동수는 불변이야. 파동에서는 진동수가 변했다. 무조건 틀린 말이야. 파동에서는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얘가 한번 퍼져나간 진동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거지. 얘가 어떤 매질을 통과한다고 해서 진동수가 변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앞단에서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왔는데 무조건 파동에서는 진동수가 무조건 뭐 돼야 돼? 진동수가 불변이야. 파동에서 진동수는 불변이야. 불변. 그러니까 됐니? 굴절률 1에서 2로 갔을 때 굴절률은 속도 B만큼 변하는 거지. 근데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지. 근데 진동수가 안 변하단 말이야. 똑같으니까 결국에 속도 B가 무슨 B랑 같아야 돼? 파장 B랑 같아야 되는 거야. 파장 B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됐니? 얘는 얼마야? 4cm래. 됐니? 얘는 얼마야? 2cm래. 너무 쉽다 그러면. 됐니? 그럼 굴절률 얼마야? 속도비 얼마야? 속도비 얼마야? 모르지? 파장비 얼마야?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럼 파장비 얼마야? 2분의 4. 파장비 몇 대? 2분의 4면 1대 2. 굴절률 얼마? 2. 알겠어요? 아주 쉬운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굴절률 먼저 알겠죠? 굴절률 먼저 알겠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잘 봐. 이게 굴절률이야. 이게 굴절인데 어떤 분이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 속도비와 파장비가 얘네들의 무슨 비랑 같다는 걸 발견해. 사인 각도비랑 같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도비, 파장비는 다시 매질2의 사인에 대한 R이라 그랬어. 매질2 사인 I 값이라 그랬어. 됐니? 그러니까 속도비와 파장비가 굴절률이지. 근데 사인 각도비가 같더라는 거야. 속도비랑 파장비랑.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굴절률은 무슨 비로 찾아낸 거야? 속도비로 찾은 거야. 굴절률은 뭘로 찾은 거야? 파장비로 찾은 거야. 그렇는데 그 속도비와 파장비가 뭐랑 같더라는 거야? 그치? 사인 각도비랑 같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 무슨 법칙이라 그래? 스넬의 법칙이라 그래. 너무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굴절 그러는 거야. 그래서 파동이 굴절될 때 여기 있구나. 됐니? 진동수는 절대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진동수 변할 수 있냐 없냐? 없어.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진동수 변할 수 있냐 없냐? 없어. 진동수 변할 수 있는 파동은 없어. 진동수가 변하는 파동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어요? 진동수가 변했다.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굴절률 지금 방금 여기 한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파동은 무슨 비야? 사인 각도비야? 아니야. 속도비고 속도비가 파장비고 파장비가 사인 각도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굴절률 3개 중에 하나는 줘야 돼. 무슨 비? 속도비. 무슨 비? 파장비. 무슨 비? 사인비. 사인 각도비. 근데 우리는 실험실에서 하기 제일 좋은 게 무슨 비야? 실험실에서 가정하기 좋은 게 무슨 비야? 사인 각도비잖아. 그래서 잘 봐. 이제 여기까지. 이건 실험실에서 하는 거야. 잘 봐. 등분 원에 됐니? 돔형에 뭐가 있어? 실험도가 있지. 얘는 물이야. 매질 안에 물을 채운 거야. 됐니? 그럼 얘는 공기야. 됐어요? 그럼 봐라. 빛을 여기서 이렇게 쏘면 쌤 봐야 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대.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을 때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지?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을 때 실험실에서 됐니? 굴절률 얼마야? 속도비. 속도비 얼마야? 모르지. 공기 중에서는 빛의 속도가 광속 C인데 물로 가면 물의 속도를 알 수가 없지.
그럼 속도비가 측정이 안 되니까 무슨 비 찾으면 돼? 그렇지. 파장비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실험에서는 여기서 빛의 파장과 여기서의 파장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인 각도비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사인 각도를 해보자. 지금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사인 각도비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각도비 사인 각도비인데 봐. 사인 뭐에 대해서? R분의 사인 뭐가 돼야 돼? I 값이 돼야 되겠지. 이 값 구하면 어떻게 구해?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야. 구하면 얼마야? 잘 봐. 사인 R 값 얼마야? 이 사인 R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요게 뭐분의 뭐야 돼? 요거 반지름이야. 됐니? 사인 요거에 대한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잘라내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쓸게. 됐니? 여기니까 호익인데 그냥 뭐 약자로 뭐 쓸까? S1이라고 쓸게. S2라고 쓸게. S2. 됐니? 그럼 봐라. 요 값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야? R분의 S가 돼야 되겠지? 그래, R분의 S가 된다. 됐어요? 두 번째, 사인 I 값인데 요 사인 I 값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야? 저 I 값에 대한 사인 값. 여기서 분해. 요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도 빗변분의 높이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이 원형 도움에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을 라지 R 쓰면 되겠지. 라지 R분의 뭐가 되면 되겠어? 얘는 S2 하면 되겠지. S1이라고 해야 되겠지. 얘는 S1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사인 I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R분의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아까 S2였어. S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겠지. 이거 정리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그냥 S2분의 S1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형으로 실험하면 아주 쉽게 뭘 구해버릴 수 있어? 굴절률을 구할 수 있지. 뭐분의 뭐가 돼야 돼? 요게 S2야. 요게 뭐가 돼야 돼? S1이 되는 거지. 그냥 요거분의 요거가 그냥 뭐가 돼야 돼? 굴절률비가 돼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쉽지.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가치가 없어. 너무너무 쉬워서. 물론 모르는 애들은 이상한 것도 쓰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굴절률 어떻게 구하는 줄 알겠어? 굴절률 어떻게 구해? 자, 굴절률 어떻게 구해?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n이 굴절률의 약자야. 얘는 1에서 2로 갔다는 뜻이야. 앞에서 뒤로 가는 거야. 1번, 2번 나오면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 1에서 2로 갔다는 거야. 그럼 1에서 2로 갔을 때 무슨 비? 속도 2분의 속도 1이 되는 거야. 왜? 1에서 2로 갔으니까 이렇게. 됐니? 무슨 비? 파장비. 파장 람다의 약자가 2분의 람다 1.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진동수 약분된 거야. 그 다음 뭐분의 뭐가 돼야 돼? 분모 아래 거 사인 R분의 뭐가 돼야 돼? 사인 R분의 사인 뭐가 돼야 돼? I 값이 돼야 되겠지?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아래 거 분의 위에 거. 됐니? 원통형이 나오면 됐니? 굴절률 어떻게 구해? 이거 분의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하면 되지, 하나만. 뭐 하나만 더 하면 돼? 짜잔. 지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 그래. 이걸 무슨 굴절률이라 그래? 상대 굴절률이라 그래. 이렇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걸 무슨 굴절률을 한다고? 상대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무슨 굴절률이라고?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상대 굴절률이야. 우리 책에 이제 절대 굴절률이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여기다 하려고 그래.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은 뭐야?
그렇죠. 진공에서. 됐어? 진공에서. 빛이 진공에서. 어디로 갔을 때 굴절률? 매질로 진행했을 때의 굴절률. 그래서 진공에서 매질로 갈 때의 굴절률을 우리 무슨 굴절률이라고 그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 굴절률이 뭐야? 절대 굴절률이 진공에서 어디로 갔을 때? 매질로 갔을 때의 굴절률을 무슨 굴절률이라고 한다고?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봐라. 매질 원의 절대 굴절률. 매질 원의 그 절대 굴절률이야. 매질 원의 절대 굴절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진공이 돼야 되는 거야. 진공. 그러니까 진공에서 원으로 갔을 때 절대 굴절률. 그럼 얘는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성립돼야 돼. 잘 봐. 얘가 법선이야. 법선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지? 표? 그렇죠. 경계면을 수직해야 돼. 근데 봐라. 빛은 진공에서 빨라? 매질에서 빨라? 진공에서 제일 빨라. 그럼 진공에서 제일 빠르니까 진공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됐네? 그럼 요게 무슨 각이 돼야 돼? 입사각 I 값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돼야 돼? 매질로 들어오면 속도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겠지. 속도가 줄어들면 아까 선생님 썼던 것 중에서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봐봐. 아까 썼던 거 볼게. sin R분의 sin I 값은 뭐랑 같아야 돼? 여기 있는 거 V2분의 여기 V1이 돼야 되겠지. 됐니? 봐라. 그러면 속도가 커지면 뭣도 커져야 돼? 됐니? 속도가 커지면 뭣도 커져야 돼? 이게 증가하려면 사인 R 값도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사인은 값이 클수록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사인 최대값은 얼마야? 90도일 때 사인 값이 제일 큰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인 값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진공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 매질로 오니까 속도가 느려지지. 그럼 뭣도 작아져야 돼? 각도 작아져야 돼. 그럼 각이 작아져야 되니까 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각이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매질로 오면서. 여기서 각이 작아져야지. 이렇게. 많이 작아져. 많이.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굴절각 R이 되는 거야. R이. 그럼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 됐어. 오늘 복습 마지막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절대 굴절률을 식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야. 절대 굴절률도 상대 굴절률하고 똑같아. 굴절률. 매질 원의 절대 굴절률. 왜 매질 원 하나만 써? 진공에서 매질로니까 절대 굴절률이라는 건 시작점이 다 똑같잖아. 진공에서. 그러니까 굳이 진공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매질 원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말은 그냥 매질 원의 굴절률 그래버리는 거야. 왜? 앞에 시작점이 무조건 뭐거든? 진공이거든. 알겠니? 그럼 매질 1의 절대 굴절률은 뭐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누구의 속도분의? 매질 1의 속도분의. 됐어요? 뭐가 돼야 돼? 진공에서 속도죠. 근데 빛의 진공의 속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 광속C라 그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바로 뭐야? 얘가 절대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은 절대자를 빼고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절대자 붙여놓은 거지. 됐니? 잘 봐. 그래서 얘는 항상 불변이니까 얘는 불변이지. 그러니까 굴절률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냐고.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아야 저 뒤에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저 뒤에 가서 뭐라 그래? 굴절률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뜻이겠어? 표. 굴절률이 크다라는 말을 내가 쓸 건데. 굴절률이 크대. 근데 얘가 불변이잖아. 얘가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굴절률과 속도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굴절률과 속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빛의 굴절률이 크대. 아, 속도가 느리구나. 빛의 굴절률이 작대. 무슨 뜻이야? 속도가 매우 빠르구나라는 거지. 됐어요? 잘 봐. 그러면 잘 봐야 돼. 굴절률의 최대값은 얼마야? 절대 굴절률의 최대값은? 최대값이 한다. 물론 최소값이다. 됐니? 됐어?
얼마야? 1.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 얼마야? c야. 그럼 1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이 속도가 어때? 작아지겠지.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절대 굴절률 값이 최소라고 해야 되지. 최소 값이 얼마야? 1이 되는 거고, 값이 클수록 뭐가 돼야 돼? 속도가 느린 매질이 되는 거야. 느린 매질이. 내 말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아주 쉬운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뒤집을 거야. 됐니? 그러면 얘를 뒤집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V1. 매질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해? 뒤집으면 되잖아. 어차피 얘는 불변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절대 굴절률분의 얼마가 돼야 돼? C가 얘 속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도 돼. 진공. 얘는 매질 2. 이렇게. 우리 토요일날 수업하지? 쌤이 토요일날 이걸 왜 오늘 수업해 줬는지 토요일날 보면 알 거야. 오늘 거를 다 이해해야 돼. 토요일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서 그래. R, 얘 뭐 I값 똑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잘 봐. 매질 2에서의 속도는 얼마야? 매질 2의 속도는 매질 2의 굴절률분의 C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을 테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 속도가 느리려면 어떻게 돼? 굴절률이 크면 속도가 느리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마무리야. 이제 집에 가는 거 마무리한다. 잘 봐. 아까 했던 거 다시 가는 거지. 왜 선생님이 이걸 하는지 보여준 거야, 지금. 아까 했던 거 봐. 이제 다 했어, 오늘 마무리. 됐어? 여기가 뭐야? 매질 뭐야? 아까 했던 거. 원에서 매질 뭘로 올 때? 2로 입사할 때지? 아까 했던 거야. 그럼 여기 아까 뭐 있었어? 법선이 있어야 되겠지? 경계면에 수직한 법선. 됐어? 그럼 파동의 진행 경로가 있어야 되겠지? 매질 1, 매질 2.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걸 입사각 R, I, 굴절각 R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잘 봐, 이제 마무리. 자, 윤표. 오, 이제 우리 윤표 여기 잘할 것 같아. 우리 윤표 여기 몇 번 했지? 잘 봐. 매질 1에서 매질 2에 대한 굴절률.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갔으니까 이런 건 절대 굴절률이란 말을 못 써.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매질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왔으니까 무슨 굴절률이 돼야 돼? 상대 굴절률이 돼야 되겠지? 상대 굴절률이 되는 거. 됐어요? 그럼 상대 굴절률 어떻게 써야 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지. 잘 봐.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오늘 마무리니까. 굴절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속도비. 무슨 속도에 대한? 매질 2의 속도에 대한. 밑에 게 분모. 매질 1의 속도비. 요거 있잖아, 아까. 됐어요? 그 다음에 봐. 무슨 비? 파장비. 람다 2에 대한 람다 뭐? 1. 무슨 비? 사인 R에 대한 사인 R에 대한 사인 무슨 비? I 값. 아까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거지? 됐어?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바로 뭐야? 속도비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속도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요거 그대로 내려볼게. 매질 1에서 매질 2의 속도비는 V2의 속도가 얼마야? 절대 굴절률분의 N 2분의 C. V1의 속도가 얼마야? N1분의 C. 뭐라고? N1분의 C.
됐지? 요거 풀면 어떻게 나와? 요거 풀면 어떻게 나와? 그래, 이제 여기 하려고 하는 거야. 분모가 N1이야. 분모가 N1이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N2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을 구하면 2분의 1 속도비, 파장비 2분의 1, 사인 각도비 R분의 I 값이었어. 밑에 거분의. 근데 굴절률로 하니까 무슨 비가 돼야 되는 거야? 1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야. 1분의 2가 되는 거지. 굴절률로 하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걸 항상 시험에 주는데 요 상황에서 매절 1에 대한 매절 2의 굴절률을 구할 때 속도비, 파장비 이 두 개를 잘 안 줘. 왜 안 주겠어? 쉬우니까. 얘네들의 속도비를 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 파장비를 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안 주는 거야. 시험 문제로 볼 때는. 그러니까 맨날 뭘 주는 거야? 얘네들을 주는 거지. 얘네들을. 여기 사인 각과 여기 사인 각을 주는 거지. 알겠니? 그럼 사인 각을 하니까 요 식이 또 이렇게도 바뀌네? 지울게. 요 식이 이렇게도 바뀔 거 아니냐. 이 식 그대로 갖고 와볼게. 사인 R에 대한 사인 I 값인데 이 값은 굴절률 N1분의 굴절률 N2도 되네. 여러분들 책에 있어. 그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을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같으면 같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굳이 해가지고 이거 곱해서 어떻게 돼야 돼? 사인 I 값 곱하기 N1은 사인 R 값 곱하기 N2와 같더라.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곱하기 뭐야? 요거 곱하기 굴절률. 요거 곱하기 굴절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로 어떻더라는 거야? 같더래. 사인 I 값 곱하기 1의 굴절률. 사인 R 값 곱하기 2의 굴절률은 어떻더라고? 같더라는 거야.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문제를 자꾸 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왜 안 내? 사실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내는 건 문제로서 난도 값을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가?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굴절률을 하는 거야. 굴절률. 사인 R, 사인 I 어렵지 않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굴절률입니다. 됐죠? 굴절률은 무슨 굴절률과 무슨 굴절률이 있어? 상대 굴절률과 절대 굴절률이 있고 상대 굴절률은 매질에서 매질로 가는 거고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매질로 가는 거고 절대 굴절률과 속도는 무슨 관계고? 이거 되게 외워놔야 돼. 왜? 우리 다음 시간에 전반사하고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이상한 반사도 할 거야. 막 그때 굴절률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할 거야. 내가 굴절률이 크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굴절률이 작대,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회절, 간섭 할 때도 계속 굴절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이 작다, 굴절률이 크면, 굴절률이 작으면 절대 굴절률이, 상대 굴절률이 그리고 절대 굴절률이라는 말에서 절대자는 띄어내가 앞으로 내가 굴절률 그럼 무슨 뜻이겠어? 절대 굴절률을 용어야. 이제 두 번씩 수업을 배웠으니까 잘하겠는데? 그치 소진아? 우리 소진이 좀 그렇잖아도 물리소년인데 엄청 잘하겠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가장 쉽게 나오는 건 이런 거지. 뭐야?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 실명을 안 주고 얘 A, 얘 B, 얘 C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실명을 안 주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런 표를 줄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묻지. 뭐라고 물어봐? 가장 매질의 속도가 통과 매질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 느린 거는 됐니? 빛이. 그럼 빛이 어때야 돼?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 굴절률이 제일 크네. 속도가 제일 작네. 이렇게 정렬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 중에서는 가장 굴절률이 작지? 그럼 제일 속도가 빠르겠네.
알아듣지? 됐어요? 알아듣지? 하나만 더 하면 끝났어. 이제 다 했어. 문제는 못 풀고요. 오늘 뭐. 자, 이제 봐봐. 뭘 보여줄 건지 봐. 얘 봐. 이런 거는 어떻게 푸냐면 굳이 외워서 안 풀어. 이런 걸 외우는 애들은 뭐야?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걸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리를 다 아니까 안 외우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A, B, C 이렇게 주는 거야. 실제 시험지에서는. 근데 봐. B씨 공기에서 입사했어. 다 45도로. 근데 얘는 봐라. 30도, 28도, 19도래. 알겠니? 그럼 봐라. 얘하고 무슨 차이가 가장 많이 나? 각도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럼 사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각도비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럼 무슨 비가 많이 나야 돼? 그치, 속도비도 많이 나는 거지. 그걸 계산하는 게 바보 같은 거지. 됐니? 사인 각도비가 무슨 비랑 같았어 아까? 속도비랑 같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런데 진공에서 제일 빠른데 얘는 느려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장 많이 느려진 거고 얘는 가장 조금 느려진 거지. 그러면 A, B, C라고 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누가 가장 빠르겠어? 누가 가장 느리겠어? 누가 가장 굴절률이 크겠어? 누가 가장 굴절률이 작겠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 각도 차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각도 차이만큼 뭐가 난다고? 속도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어? 각이 큰 데가 뭐 한 거야? 속도가 빠른 거야. 알겠니? 각이 큰 데가 속도가 빠른 거가 돼야 되겠죠.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내가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원래 오늘 수업을 전반서부터 할까? 그 이후부터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해본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 지은이도 이거 다시 보고 있겠지? 됐어? 우리 지안이도 보고 있을 거고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하는 거야. 됐습니까? 토요일 날 다시 이 이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